남편의 이직으로 이사를 했고 그곳에서 돌싱녀 A를 만났다.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는 낮 시간 동안 나는 새로운 친구도 사귈 겸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요리교실에 등록을 했다. A는 영양사 경력의 요리 선생님이었고 다정한 성격의 스타일도 좋고 상당한 미인이었다. 수업은 즐거웠고 요리도 전부 맛있었다. A와도 친해져서 개인적으로도 자주 만나는 사이로 발전했는데 어느 날 A의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A의 전 남편은 회사 동료나 후배들을 자주 집으로 데려와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 A가 감기 몸살로 몸져 누워 있어도 전 남편은 A에게 술상을 차리도록 강요했고 임신으로 입덧이 심했을 때도 전 남편의 몹쓸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게다가 전 남편이 데려오는 후배들 중에 유독 한 사람은 A를 항상 불쾌하게 만들었다. 여자는 것만 보고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나요. 요즘 인터넷 봐도 난리잖아요. 혹시 모르니 아기가 태어나면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꼭 하시라고요. 형수님이 워낙 외모가 출중하시잖아요. 어딜 가도 접근하는 남자들이 많았겠죠. 후배는 A가 눈앞에 있어도 매번 같은 헛소리를 했고 언젠가부터 전 남편조차 술만 마시면 뱃속에 있는 아기 진짜 내 자식 맞아.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결국 사건이 일어났다. A가 임신 막달에 접어든 어느 날 밤이었고 전 남편은 어김없이 동료와 후배들을 집으로 끌고 와서 술을 마셨다. 취기가 오른 남자들은 또다시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더 이상 참기 어려웠던 A는 분노가 폭발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제 들킬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지금 솔직히 말해버려요. 뱃속 아기의 진짜 아빠는 누구입니까? 유부녀를 임신시킬 정도면 엄청나게 대담한 성격이겠죠? 후배는 희죽희죽 기분 나쁘게 웃고 있었다. 대답할 가치도 없고요. 앞으로 한 번만 더 헛소리를 짓거리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각오하는 게 좋을 겁니다. A가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를 했는데 전 남편은 오히려 A에게 화를 냈다. 왜 이래? 화내니까 더 수상하잖아. 후배가 장난친 건데 뭘 그렇게 정색을 하지? 뭔가 찔려서 그러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내가 먼저 뒤통수 맞기 전에 이혼을 해야겠어. 그 자리에 있던 동료와 후배들은 아무도 전 남편의 폭주를 말리지 않았다. 이미 예전부터 이혼을 결심했던 A는 전부 녹음을 해두었고 전 남편과 남자들이 술에 잔뜩 취해서 모두 잠들었을 때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전 남편은 A가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A의 핸드폰과 친정에 전화를 했지만 A의 부모님은 사위의 만행을 딸에게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고 모든 연락을 무시했다. 사위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을 때에도 A는 온 적이 없다고 이웃들과도 사전에 입을 맞춰두고 다시는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라고 호통을 치면서 사위를 매몰차게 내쫓았다. A가 전 남편과 다시 대면한 것은 아들 쌍둥이가 태어난 후였다. 산후조리를 마치고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A는 친정 부모님과 아이들을 데리고 전 남편 본가에 가서 이혼을 통보했다. 이혼? 역시 내 자식이 아니었던 거지? 전 남편과 시부모님은 크게 화를 냈고 그 자리에서 아이들과 전 남편의 머리카락을 채취해서 전 남편이 직접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그리고 쌍둥이가 전 남편의 아이들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전 남편은 이혼하기 싫다면서 매달렸고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술에 취해서 술주정한 거야. 그때 무슨 말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난다고? A는 당시의 녹음 파일을 그 자리에서 재생했다. 이래도 농담이었다고 발뺌할 거야?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에 전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양가 부모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이후에 이혼은 무사히 성립했고 A는 전 남편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도 받았다. A는 전 남편의 후배도 모욕죄로 고소를 했고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전 남편은 아이들과의 면회를 빌미로 A와 만날 때마다 똑같은 소리를 반복했다. 당신이 만들어준 요리가 먹고 싶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다시 합치자. 전 시부모님은 아이들의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소중한 첫 손자들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렸다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후배는 퇴사를 하고 합의금도 미지급 상태로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고 A는 친한 지인이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왔고 지금은 요리교실을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A의 개인사를 듣고 수일 후에 나는 남편과 장을 보러 마트에 갔는데 우연히 A를 마주쳤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고 잠적했던 후배가 바로 내 남편이었던 것이다. 너가 전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선배 와이프를 모욕하고 고소당한 게 창피해서였지? 그런데 합의금은 큰 금액도 아닌데 얌전히 입금하고 사라졌으면 더 좋았잖아.
내가 지급 명령 신청하고 조치를 취하려다가 너 인생이 불쌍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준 거야? A는 남편을 보자마자 큰 소리로 화를 냈고 마트에 있던 동네 사람들은 싸움 구경을 하기 위해서 순식간에 주위로 모여들었다. 나는 남편에 대한 실망으로 패닉 상태가 되어서 정신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이후에 A를 만나서 남편 대신에 내 통장에 있던 돈으로 직접 합의금을 전달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생기기 전에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때요? A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고 이미 동네에서도 남편의 실체가 소문이 퍼진 상태라서 이웃들의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한 나는 결국 혼자서 친정으로 돌아갔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남편이 불쑥 친정에 찾아왔다. 회사는 다시 구하면 되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평하게 말했다.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는 해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게다가 합의금은 왜 안 내고 도망간 거야? 나는 진심으로 궁금해져서 물어봤고 그때는 그냥 다 귀찮아서 일단 합의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술김에 몇 번 농담한 거고 모욕죄가 성립될 만큼 심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었어. A가 혼자서 피해망상으로 화내고 난리 피운 거라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합의금 주는 게 억울하고 아깝더라고. 남편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도 A를 비난하면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변명하고 있었다. 이거 완전 인간 되기는 글렀구나. 나는 남편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판단을 했고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남편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아들이 그런 일로 고소당한 줄도 몰랐어. 이미 지난 일이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이번 딱 한 번만 우리 얼굴을 봐서라도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이 입이 좀 거칠기는 한데 너도 어차피 알고 결혼한 거 아니었어? 시부모님은 같은 말씀만 반복하셨다. 나 진짜 너무 억울하다고. 그 여자가 임신 중이었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과민 반응한 거라니까. 나도 앞으로는 말 조심할게. 임신 중이라서 과민 반응이었다고? 너한테 그런 막말을 들으면 임신 중이 아니라도 당연히 머리 꼭지가 돌지. 나는 남편의 뻔뻔스러운 태도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리고 A에게 받아두었던 그 당시의 녹음 파일을 아무 망설임 없이 재생을 했다. 시부모님은 마지막까지 듣기도 전에 이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경악을 금치 못하셨다. 너가 원한다면 이혼하거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시아버지에게 두들겨 맞고 말았다. 이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시부모님은 내가 남편 대신 A에게 지불했던 합의금을 돌려주시고 위자료도 챙겨주셨다. 시부모님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거듭 사과를 하셨는데 연애 1년과 결혼 생활 1년 동안 남편의 본성을 눈치채지 못한 나 역시도 너무 멍청했다고 꽤 오랫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